세상천지 일본 관련 소식만 생각하면 우라통이 터지는 요즘입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 속이 다 시원한 소식이 하나 들려왔는데요. 지난 2015년 일본 최고의 첨단 기업 파나소닉과 소니가 뭉치고 일본 정부의 자본까지 결집시켜 하도 한국 디스플레이를 외치던 일본 회심의 기업 졸레드. 결국엔 한국을 극복해내지 못한 이 기업은 공식적으로 파산하여 한국을 넘어서지 못하는 일본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니케이 아시아는 OLED 패널에서 기대를 받은 일본 챔피언 기업이 한국의 라이벌들을 결국 따라잡지 못하였다 전했는데요. 파나소닉과 소니의 유기 발광 다이오드 사업부가 합병되어 탄생한 일본 졸레드가 도쿄 지방법원에 파산 보호 신청을 했고 총 부채는 2억 5,700만 달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국 및 중국의 경쟁업체에 밀려 거듭된 재배치를 겪으며 일본 디스플레이 산업이 오랜 쇠퇴의 길을 걸어온 것이 졸레드가 가진 문제였다는 것인데요. 졸레드는 소니와 파나소닉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대형 OLED 패널을 개발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대량 생산을 원했지만 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그 결과 현재 2개의 공장을 폐쇄했으며 OLED 패널 제조 및 판매에서 철수함에 따라 직원들 280명도 전원 해고될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 펀드 INCJ의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두 번째로 큰 투자였던 1390억 엔을 투자받은 졸레드였지만 현재 상황은 결국 추가 투자를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지경까지 몰렸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일본 정부 주도로 소니, 도시바, 히타치 등의 LCD 사업부를 통합해 설립된 재팬 디스플레이가 졸레드의 지적 재산과 노하우를 인수하기로 합의했다고 합니다만 재팬 디스플레이도 그리 녹록치 않은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재팬 디스플레이는 당초 졸레드의 15%의 지분을 소유했었지만 2020년 3월에 일본 정부의 투자 펀드에 해당 지분을 이전한 바 있는데 재팬 디스플레이조차도 현재 고질적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러면서 기사는 졸레드가 대량 생산을 하려는 시점에 팬데믹과 기타 생산 차질이 있었고 만성 적자에 시달리는 데다가 스마트폰과 TV에 사용되는 OLED 패널 시장은 모두 한국의 삼성과 LG 디스플레이가 독식하고 있어 졸레드는 PC에 사용되는 중형 패널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는 수요가 없었다는 것이 치명적이었다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의 파산이 우리 한국 디스플레이의 위험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이유는 졸레드는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타도 삼성, 타도 LG를 하기 위하여 중일 동맹이 만든 기업이기도 했다는 점인데요. 2020년 중국 가전기업 TCL은 졸레드에 한화로 약 2천억 원을 투자한 바 있으며 기술 공동 개발을 위한 계약도 체결한 바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 디스플레이의 종말, 그리고 여기에 투자한 중국 기업, 중국이야 돈이 많으니 그 정도 타격은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중국 기업 또 하나가 한국과의 기술 격차를 극복 못해 절망에 빠져버린 상황인데요. 중국 최대이자 세계적으로도 대량 디스플레이 제조업체 중 하나로 손꼽히는 중국의 BOE 디스플레이가 바로 그 기업입니다. 니케이 아시아는 지난해 11월 중국이 전 세계 OLED 패널 생산 능력의 43%를 차지할 태세라고 보도한 바 있었는데요. 중국의 OLED 패널 생산 능력이 궤도에 올라 한국과의 거리를 좁히고 있다면서 엄청난 중국 정부의 보조금에 힘입어 2022년 기준 점유율 55%에 도달할 것으로 보이는 한국을 추월하려 한다고 보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이렇게 한국 기업을 추격할 수 있었던 이유는 2018년경부터 중국 기업들이 삼성전자 등 한국 기업의 엔지니어들을 대거 고용한 것이 주요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기존 LCD 시장을 지배하는 중국이 OLED에서마저 한국을 추월한다면 중국이 사실상 디스플레이 산업 전체를 장악하게 되는 것이며 중국산 OLED 패널은 대부분 스마트폰용 중소형 패널이기 때문에 중국 업체들이 대형 OLED 패널 제조 능력을 과연 확보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려온 소식 하나가 한국을 넘겠다는 중국을 좌절시켜버린 것인데요. 세계 최대의 IT 기업 애플발 소식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직 기술이 후달리는 중국산은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힌 애플인데요. 결국 애플의 선택은 돌고 돌아 또다시 한국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매번 아이폰 신제품 출시 소식 때나 개발 소식이 나올 때면 이번에야말로 애플이 삼성을 버리고 중국을 선택할 것이라는 풍문이 들려오고 테스트에서 중국이 선택받았다면서 한국 디스플레이 대위기론이 등장해 왔는데요. 업계에서는 실제 애플과 삼성 사이를 IT계의 가장 불행한 결혼이라 묘사할 정도로 두 회사 간에는 다양한 일화가 있다는 IT 전문 매체 9to5 맥은 애플이 미래 제품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디스플레이 기술을 개발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부분을 전하고 있는데요. 애플은 삼성과 스마트폰 등을 비롯한 많은 제품군에서 치열한 경쟁자이지만 애플은 그들의 제품에 사용되는 디스플레이들을 의심의 여지 없이 삼성에 의존해야만 하는 것을 불행한 결혼이라 표현한 것입니다. 플래그십 스마트폰의 경쟁자이면서 수년에 걸쳐 법정 다툼을 하는 관계이기도 하고 삼성은 애플을 믿지 못해 삼성 공장에 애플 엔지니어를 들여보내지 않을 정도로 이 둘은 경쟁자이자 협력자인 희한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설명하는 기사는 애플이 수년 동안 삼성을 버리기 위해 여러 번 시도했지만 결국엔 실패했다는 것인데요. 애플은 삼성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싶어 안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시도의 일환으로 자체 제작만큼이나 우리나라 엔지니어들의 기술로 만들어진 중국의 BOE에 대한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컸을 애플은 또다시 중국에게 대실망을 해버린 상황인데요. 노트북 체크와 애플 인사이더 등의 매체에 따르면 삼성 디스플레이는 애플의 아이폰 15에 사용될 패널을 조기 생산 개시를 했고 삼성의 독점을 벗어나기 위해 애플이 선택한 BOE는 공급망에서 이탈했다 전하고 있습니다. 기사는 중국 디스플레이 제조사 BOE는 결국 애플의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아이폰 15와 아이폰 15 프로 공급망에서 제외됐으며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 부분으로 특히 수혜를 입을 것이 예상되며 조기 생산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인데요.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BOE에서 제조한 OLED 패널에서는 전면 펀치홀 디자인을 이용한 다이나믹 아일랜드에서 후광을 나타내는 불량 품질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플은 이러한 품질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BOE 패널을 공급받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무엇보다도 이런 BOE의 품질 문제의 수혜자인 삼성이 예상보다 한 달 앞당겨 애플 아이폰 15에 사용될 OLED 디스플레이 양산을 시작하여 BOE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나서게 되었다는 것인데요. 아울러 BOE는 이렇게 사라진 한편 아이폰 15 및 아이폰 15 프로 맥스용 고급 OLED는 삼성 디스플레이와 함께 또 다른 우리의 자랑스러운 기업 LG 디스플레이가 생산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애플의 입장에서는 라이벌 관계를 떠나서 최근 글로벌 공급망 이슈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삼성을 벗어나는 것이 간절한 상황인데 벗어나봐야 또 우리의 LG라는 점에서 어떻게든 중국과 일본을 통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지만 일본은 해보지도 못하고 파산, 중국은 기술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사실 삼성이 게임 체인저로 떠올라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폴더블 폰 시장에 애플이 본격적인 발을 담그지 않는 이유도 품질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는 상황에는 차라리 새로운 것을 시도하지 않겠다는 애플 특유의 철학 때문이라 알려져 있는데요. 결국 애플도 삼성 갤럭시 폴드처럼 아이폰을 반으로 접고 싶다면 이 기술 또한 삼성이 가장 독보적이고 완성적이기에 삼성을 피할 수 없으며 아무리 삼성이 미워도 기술적 한계를 보인 중국과 손잡아서 기업 브랜드에 흠집을 낼 수는 없는 일일 것입니다. 또한 스마트폰이 아니더라도 아이패드 등의 태블릿 또는 노트북에서도 결국엔 디스플레이를 접던지 OLED로 가던지 간에 삼성을 벗어나긴 힘든 애플이며 여기서도 역시나 벗어나 봐야 결국 LG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LG 역시 마음대로 휘어지고 20%까지 늘어날 수 있는 일명 스트레처블 디스플레이 기술을 선보인 바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력으로 애플의 아이폰에 들어가는 OLED 패널을 삼성과 함께 양분하고 있는 우리 자랑스러운 기업이 바로 LG인데요. 결국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통한 물량과 가격 후려치기로 점유율 승부를 걸어오는 위협적인 BOE와 같은 중국 기업들을 우리 기업들이 극복해내려면 그 방법은 기술 격차뿐일 것이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쩌면 기술 보호일 것입니다. 대만의 디지타임즈는 중국이 OLED 한국 인재들을 밀렵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으로 한국에 R&D 센터를 설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기술 비밀을 빼돌리기 위한 중국의 접근
접근 방식은 최근 몇 년간 계속 진화하고 있으며, 이전에는 한국 기업을 인수하는 방식이었다면 이제 그보다 더 진화하여 아예 연구소를 한국에다가 설립한다는 것입니다. 중국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 없이도 엔지니어들이 한국 내에서 기술을 넘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인데요. 이는 기업 차원에서의 예방과 직원들에 대한 처우 개선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A급 국가 기밀 수준의 정부 대응도 절실한 부분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추월당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재기를 노리는 일본, 한국을 추월하기 위하여 모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중국, 한중일의 기술 경쟁은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에게 큰 위기가 될 수 있기에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